지금은 겨울, 교토의 한 저택인데요. 분위기가 좀 무겁죠? 여기서 한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림 한 점이 있었어요. 이 그림에 얽힌 운명,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몽유도원도. 이게 그냥 아름다운 그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예술작품 그 이상이거든요. 결코 닿을 수 없는 이상향,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꿈,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꿈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딜레마에 빠진 한 가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그림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 바로 시마즈 가문과 그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그 격동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죠. 보시면 이 가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막부 시대에는 정말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는데 패번치연 이후로 모든 게 혼란스러워지면서 지위를 잃게 되고요. 결국 근대화가 한창이던 메이지 시대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냐면요. 보세요. 과거에는 바다와 검의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호령하던 강력한 해상 군주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계산서와 펜이 전부가 된 거예요. 힘없는 상인으로 그냥 전락해버린 거죠. 4만 명.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메이지 유신 개혁 때 하룻밤 사이에 신분을 잃어버린 사무라이의 숫자거든요. 시마즈 가문뿐만 아니라 이 4만 명의 사무라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격변이었죠. 하지만 시마즈 가문, 이대로 그냥 무너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간 시도였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실패로 끝난 그들의 마지막 도전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바다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하늘에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던 열기구를 띄우는 회사를 세운 거죠. 와, 해상 권력에서 항공 기술로 진짜 대담한 시도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사무라이가 장사를 해? 그것도 하늘을 난다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교토 주민의 이 말 한마디에서 보이듯이 사람들은 이걸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약간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요. 가문에 얼마 남지 않았던 자금마저 빠르게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죠. 가문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보를 팔기로 합니다. 팔아야 할 물건들 목록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죠. 대대로 물려받은 검, 갑옷, 서예 작품, 도자기, 그리고 목록의 맨 마지막에 가장 가슴 아픈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몽유도원도였죠. 이때 가문의 장남이었던 하루노리가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제발 이것만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요. 가문의 마지막 꿈, 그 상징인 이 그림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가문의 원로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정말 냉혹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꿈을 잃었다. 그림 쪼가리 하나 남긴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 한마디가 하루노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상황에 마침표를 찍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림을 사러 온 상인의 한마디였죠. 값이 없는 물건이 팔기는 가장 쉬운 법이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쉽게 팔 수 있다는 정말 잔인한 논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꿈은 팔렸습니다. 이제 그림이 사라진 후의 삶, 그 이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과연 그들은 무엇을 잃었고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몽유도원도가 돌돌 말려서 상자에 담겨 나가는 그 순간을요. 하루노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 그 그림 속 몽환적인 풍경을 꿈속에서 오르내리던 기억이 떠오르죠. 꿈이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실 시마즈 가문이 겪은 이 개인적인 상실은요,
더 큰 시대적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메이지 일본 전체가 산업화를 향해 달려가면서 구시대의 전통과 기억 같은 것들은 조용히 그냥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과거를 희생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바로 이 한마디, 하루노리의 이 마지막 깨달음이 이 이야기의 모든 복잡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바다를 잃고 칼을 잃고 이제 꿈도 팔았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모든 걸 잃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바로 생존을 지켜냈다는 이 말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결국 이 시마즈 가문의 딜레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기꺼이 뒤에 남겨두고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